안녕하세요. 오늘은 강한 사주 그리고 약한 사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감이 딱 그 강한 사주 그러면 되게 좋아 보이고 약한 사주 그러면은 좀 안 좋아 보이죠? 근데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전혀 뭐 그렇지 않고요. 약한 사주인데 크게 대성하신 분들도 많으시고 강한 사주인데 쪽박차신 분들도 그만큼 많으세요. 다만 이제 사주가 강한지 약한지를 저희가 판단을 해야 어떤 운이 더 좋은지 궁극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이 필요한 것 뿐이고요.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차근차근히 한번 따라와 봐 주세요. 강한 사주는요, 일간인 나에게 힘을 주는 세력이 많으면 강한 사주가 되겠죠. 내 편이 많으니까요. 뭐 쉽게 얘기해서 강한 사주는 내 편이 많은 사주, 약한 사주는 남의 편이 많은 사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내 편은 뭐가 있을까요? 뭐 내가 간목일간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나는 그럼 나무겠죠? 그러면 나무는 수생목이니까 수가 일단은 내 편이 되겠네요. 수생목이죠? 나한테 힘을 주죠? 그리고 나는 나무니까 같은 나무, 이 친구들이 내 편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수는 임수와 계수가 있죠? 자, 임수와 계수가 있는데요. 나는 간목이니까 양간이에요. 양간. 음양 중에 이제 양이라는 거죠. 근데 계수는 음간이죠. 양과 음이 만났으니 정자를 붙여서 정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얘도 양간이고 얘도 양간이죠. 그럼 편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요, 나랑 똑같이 생긴 요 녀석은 비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같은 나무지만 음양이 다른 녀석은 겁재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요거를 이제 합쳐서 인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얘는 그냥 앞글자 따가지고 비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즉, 나를 도와주는 인성, 그리고 나와 같은 세력인 비겁이 많으면은 강한 사주가 되겠죠. 그쵸? 자, 근데 이 강한 사주의 특징은요, 실제 사람도 좀 강해 보여요. 자, 하지만 비겁으로 강해지는 거는 내 친구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진짜로 강해 보여요. 기질적으로도 좀 강해 보이고요. 자, 그런데 인성은요, 이게 이제 뭐 문서, 공부, 또는 뭐 모친,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서류, 이런 것들이 인성이에요. 자, 그럼 인성으로 강해진다는 거는 결국에는 이 말이 대단히 많았지만 피드백 능력으로 강해진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문서나 서류, 공부 이런 거 왜 합니까? 나중에 다시 돌이켜 보려고 하는 거죠. 결국에 피드백 능력이 강하다는 거예요. 피드백 능력이 강해서 강해진 사주는요, 실제로 봤을 때에는 그렇게 강한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되려 더 잘 무너지는 사람처럼 보여요. 더 잘 무너져야 되겠죠. 그래야 피드백을 하니까요. 자, 근데 그럼 모치는 뭐냐? 자,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비견겁재는 내 형제 자매예요. 나랑 똑같이 생겼으니까요. 내가 길거리를 걷는데 내 형제 자매가 열댓 명이 같이 걷고 있어. 근데 건달 하나가 와가지고 나한테 시비를 걸어. 그럼 즉각 반응하겠죠? 즉각 반응. 건달 두들겨 패겠죠. 자, 근데 반대로 내가 어머니와 걷고 있어. 근데 건달을 만났어. 그럼 어머님은 그 건달을 패주진 못합니다. 내가 두들겨 맞겠죠. 그리고 넘어져 있으면은 어머님께서 괜찮다 이 자식아. 엄마도 네 나이 때 맞으면서 컸어. 너도 좀 맞아도 돼. 엄마 봐라 지금 잘 살잖아. 이게 인성이에요.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요약을 드려볼게요. 일간인 나를 생해주는 오행은 인성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일간인 나와 같은 오행은 비겁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많은 사주는 강한 사주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자, 그런데 비겁 때문에 강해진 사주들은 즉각 반응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좀 기질적으로 강하다. 하지만 인성으로 강해진 사주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유약해 보인다.
하지만 이 친구들은 넘어진 다음에 다시 피드백을 통해서 일어서는 좋은 그런 기운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요. 이제 약한 사주, 내 힘을 빼는 건 뭐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또 내가 간목이라고 해볼게요. 간목이면은 금이 오면은 안 좋겠죠. 금이 나를 뚜까 패니까요. 그럼 이 금은요, 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관, 편관. 자,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음양이 다르면은 정관. 음양이 같으면은 편관. 당연히 누가 더 아프겠습니까? 편관이 훨씬 아프겠죠? 일단 대표적인 남의 세력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남의 세력은요, 재성. 무토, 기토. 자, 봅시다. 나무는요, 목극 토를 하죠? 자, 목극 토를 한다는 거는 나무인 내가 토를 지배하겠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힘이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당연히 빠집니다. 자, 그런데 양간이면은 편재. 양간, 음간이면은 정재. 이 친구들도 결국 나의 힘을 빼주는 세력입니다. 얘네들은 합쳐서 재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한 가지가 더 남았어요. 억울하죠? 내 힘을 주는 녀석은 2개밖에 없는데 내 힘을 빼는 녀석은 2개 소개하고 하나가 더 남았다니. 세상 사는 이치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식상이라는 녀석인데요. 내가 생하는 거예요. 목생화, 병화, 그리고 목생화, 정화. 음양이 다른데 이 친구들은 정편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아요. 나랑 음양이 똑같으면 식신, 나랑 음양이 다르면 상관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합쳐가지고 저희가 그냥 식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 금은 나를 뚜까 패니까 내 힘을 빼는 거 알겠고, 재성은 내가 지배를 해야 되니까 그 과정에서 내 힘이 빠지는 거 알겠는데, 식상은 왜 내 힘을 빼나요? 자,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말할 때 칼로리 소비 들죠? 당연하죠. 말하면서 이 말하는 직업은요, 사실 육체적으로 대단히 힘들어요. 실제로 칼로리 소비가 어마어마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목생화 하면서 내가 원해서 목생화를 했지만 그 과정에서 힘은 빠진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거 좀 더 끌어와 볼게요. 그럼 내 힘을 빼는 거는 나를 극하는 관성,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극하는 재성,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생하는 식상. 자, 제가 옆에다가 이 얘기를 왜 썼나 하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요 셋 다 내 힘을 빼는 건데 이 중에서 어떤 걸로 힘 빠지는 게 그나마 나을까요? 뭐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 식상이죠. 내가 생하잖아요. 내가 원해서 하는 거니까. 내가 당장 막 뒤져버릴 것 같으면 말 안 하면 그만이죠. 근데 내가 말하면서 힘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식상으로 힘이 빠지는 게 가장 자연스럽다라는 거죠. 내추럴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둘 중에서 뭘로 힘이 빠지는 게 가장 안 좋을까요? 그쵸? 나를 극하는 관성으로 내 힘이 빠지는 게 가장 안 좋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쉽게 말씀드려서 사주에 인성과 비겁이 많으면은 강한 사주다. 근데 이 세 친구들이 더 많으면은 약한 사주다. 물론 이제 반전의 코드는 있습니다. 그거는 다음 시간에 배우실 거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사주에서는 밸런스를 중요하게 여겨요. 균형이 맞아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너무 강한 사주다, 그럼 내 힘을 빼주는 녀석들이 와야지 좋은 거고요. 내가 약한 사주다, 그러면은 나한테 힘을 실어주는 녀석들이 와야지 좋은 거랍니다. 자,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 항상 있어요. 우리 영어 배울 때도 예외 항상 있죠, 문법에. 얘도 있어요. 그거는 요것들 조금 더 이제 쉽게 빠딱빠딱 기억하실 수준이 되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인성과 비겁이 강하면은 강사주, 관성, 재성, 식상이 더 많으면은 약사주,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자, 지루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